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어제 오후 세월호에서 6점의 유골이 발견됐다고 해서 모든 언론과 국민들은 긴장했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육안으로 이 유골을 감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관계자는 이 뼈가 사람의 것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의견을 피력했고 결국은 돼지뼈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해수부는 물론 당황했다고는 합니다만 이런 사태를 보면서 지금 이 미수습자들을 찾아야 한다는 강박감이 정말 상당하구나, 이런 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런 뼈 조각이 나왔다는 사실을 좀 더 알아본 이후에 알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투명하고 신속한 것도 좋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정확성이라고 할 때 이런 점이 아쉽다는 겁니다. 정확성이 담보돼야 신뢰가 생깁니다. 지금 우리 사회와 같이 사회적 신뢰에 목마른 상황에서는 이런 자세가 더욱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모든 자격증 합격 시대 에듀, 공무원 시험 합격 시대 에듀, 취업 성공의 합격 시대 에듀, 이 시대의 모든 합격 시대 에듀, 합격의 공식 시대 에듀. 한계를 넘어 글로벌 리더가 된다는 신념으로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1968년부터 오직 프레스 제작으로 한 길만을 걸으며 세계로 나가고 있는 IDS의 도전과 혁신은 계속됩니다. 고객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주식회사 IDS. 김 사장님은 고민하던 공장 먼지 악취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박 사장님도 쉽게 없애기 어려운 식당 연기 냄새를 해결하려면 정답은 역시 우양집진기. 이제 25년 기술의 우양집진기로 말끔히 해결하세요. 집진기는 역시 우양집진기. 우양집진기. 검색창에 우양집진기. 건설 관련 업체 정보들은 더하고 직거래니까 중간 마진은 빼고 매출을 곱하면 이거 결국 플러스네? 아무리 계산해도 건설 플러스. 견적부터 계약까지 건설산업 직거래 장터 건설 플러스. 건설 플러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주 수요일 정치 좀 하는 중년들의 동창회가 열립니다. 고품격 정치 토크 정중동. 헌정사상 첫 번째 대통령 탄핵으로 이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됐죠. 5월 9일, 이제 오늘로 딱 41일 남았는데 이거 요즘 돌아가는 상황 보면 진짜 정치의 계절이라는 말에 실감하게 되죠. 자, 그래서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서 아주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날 정치 좀 하는 정, 중년들의 중, 동창회의 동, 정중동, 정치 좀 하는 중년들의 동창회를 열어볼까 하는데요. 고품격을 추구하려고 노력하는 토크다, 뭐 대충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오늘 아주 기쁩니다. 왜? 이 중에서 제가 제일 나이가 젊습니다. 예, 지금 스튜디오에 세 분 나와 계십니다. 바른정당의 홍문표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그리고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설훈 의원이십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설훈입니다. 예. 예, 참 저는 마음에 드는데 어떻게 여기 의원님들은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게 모처럼 참 어떤 자리에 가서 이렇게 참 어린 척하기도 쉬운 일이 아닌데. 예. 근데요, 지금 뭐 잘 아시죠? 국회에서 맨날 보시니까. 그죠? 네. 그죠? 예. 우리 설 의원님께서도 뭐 워낙 뭐 설 의원님은 다선이시니까. 홍문표 의원님하고 벌써 30년이 넘었죠.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예전에 민추협 할 때부터 만났어요. 아, 민추협부터 하셨구나. 그렇습니다. 저 상도동, 우리는 동교동. 동교동. 네. YSDJ. 예, 그죠? 예. 아, 그러시구나. 네. 예. 근데 지금 설훈 의원께서 지금 이 세 분 의원 중에서 좀 나이가 제일 그렇대요.
예. 아니, 좋죠, 그죠? 그래서 저희가 이 나이 순서대로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홍문표 의원, 이상돈 의원, 서른 의원.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저는 그냥 나가도 될 것 같다는 아주 그냥 안 먹어도 배부른데. 자, 그러니까 나이 순서대로 제가 질문 드릴게요. 요새 어제 바른정당에서 유승민 의원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근데 요새 바른정당 제가 직접적으로 여쭤봐도 되죠? 네. 김무성 대표하고 유승민 의원하고 어떻게 봉합이 됐어요? 글쎄, 이게 외형적인 게 있고 내용적인 게 있는데요. 네. 내외로 어제 말끔히 하나로 봉합이 됐다. 이렇게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정치도 사람이 하는 건데 이게 감정이 좀 이게 이렇게 되면 그게 깨끗하게 안 되는데. 그죠? 그래서 정치도 사람이 하는 거니까 마찬가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나 이제 정당은 목표가 정권인데 그래도 이 대선을 앞두고 사사로운 것이 앞서면은 또 정당의 꼴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네. 이상돈 의원께서는 요새 어제 부산에서 부울경이죠. 부울경에서 그거 있잖아요. 네네. 경선, 네. 근데 좀 어떻게 사람이 잘 안 와서 1시간 늘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평일이니까 직장인들 투표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아마 좀 당 지도부에서 1시간 좀 연장을 해서 10,000명 투표는 넘겼죠. 네. 10,000명 투표 넘겼죠. 네. 근데 거기도 근데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제일 우리 서른 의원께서 앉아 계시지만 제일 그래도 여유로운 정당 아니에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당장 보면 그렇지만은 앞날을 생각하면 참 걱정이 많죠. 우리가 이제 가상해서 네. 정권을 잡았다 이랬을 때 그때 생각을 머리가 지나요.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취임하자마자 당선되자마자 취임이거든요. 그렇죠. 그 뒤에 장관 인선하랴 지금 그럼 여소야대가 될 테인데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가랴 생각해 보면은 이거 좀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걱정 많아요. 예. 이게 너무 뭐라 그런가요? 여유로운 걱정하시는 거 같아요. 상상이 얼마든지 하는 거니까 상상을 해보는 거죠. 네, 당장 우리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아무래도 1등에서 떨어지니까 그걸 높이랴. 또 이제 마지막 경선을 잘 치르는 거, 이 걱정이 앞서 있습니다. 네. 그 상상,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는 영화도 있었는데요. 예.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은 바른정당의 홍문표 의원,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른 의원 세 분의 의원님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방송 들으면서 좀 이 세 분의 의원께 묻고 싶은 점들이 있으시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비용이 드는 유료 문자죠. 샵 0945. 샵 0945로 여러분이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대신해서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근데, 자, 이제부터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네. 문재인 대세론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상상을 하셨다고 서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이거 상상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대세론. 근데 대세론 맞죠. 예. 여론조사상으로 항상 1위로 나오면서 30% 이상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그저께 호남 선거에서도, 문재인 후보가 우리 당내에서도 60% 이상 받았고, 그렇죠. 그런데 정확히 대세론을 따지면은 문재인 대세론보다는 민주당 대세론일 것 같아요. 우리 당의 문재인 후보, 안희정 후보, 이재명 후보 다 합치면은 60% 가까이 되고 우리 당 자체가 50%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좀 정확히 표현하면은 이 민주당 대세론이고 거기다가 좀 분화해서 세분화시키면은 문재인 대세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예. 글쎄 나는 우리 서린 의원께서 부자 몸조심하는 신고하는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요. 원래 서른 의원께서 뭔가를 던지시지 조심하시는 스타일이 아니시네요. 아니 오늘은 조심하시는 것 같아요. 예. 네. 이 문재인 후보를 우리가 세부적으로 분석할 필요는 없지만은 객관적으로 우리가 지상 보도나 지금까지 알려진 걸로 봐서는 대세는 분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선거에서 결론이 그렇게 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는 조금 미지수다. 그것은
이 협치와 그리고 한국 정치의 현실은 어쨌든 정당 간에 어떤 방법으로 네. 서로 협의해서 이 나라 국정을 논의할 것이냐 하는 게 가장 지금 이슈인데 아하. 그 부분에서 몇 가지 우리가 객관적인 의문점은 그 문재인 대표와 같이 과거에 정치했었던 분들 지금 많이 돌아서서 소위 딴 정당으로 와서 같이 또 경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 있거든요. 뭐 안철수 후보라든지 또 손학규 또 김종인 또 뭐 박지원 이런 분들이 같이 옛날에 있었던 분들이신데 오늘의 상황은 이제 반대 입장에 있는 것을 보면은 과연 이 협치가 가능할 뿐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좋은 앞으로 결론이 나오겠죠. 알겠습니다. 왜 웃으세요, 이상근 의원님? 네, 그 홍문표 의원께서 우리 당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네. 사실 뭐 저도 그 첫 그 광주 경선 때 가보니까 저도 좀 속으로 좀 씁쓸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 당 대표인 박지원 대표 연설도 그렇고 또 모든 후보 안철수, 손학규, 박주선 후보 연설도 말하자면 좀 우리에 대해서 말하기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문재인 대표와 그 이른바 뭐 주변 세력이라 그럴까요? 뭐 이런 것도 패권주의 뭐 이것을 비난하는데 좀 너무 많이 시간을 보내고 열정을 해서 저도 좀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좀 솔직히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누구 잘못이냐, 이렇게 나온 사람 잘못이냐, 아니면 거기서 내보낸 사람들이 잘못이냐, 뭐 이런 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근데요, 제가 서른 의원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민주당 대세론 그게 사실은 서른 의원님뿐만 아니라 민주당 쪽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하고 네. 수치적으로 보면 누구든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자 결선 투표 없으면은 다음 주 화요일이면 결정이 나죠. 더불어민주당.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일 이건 가정입니다. 안희정 지사가 안 됐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표가 민주당에 있어야 민주당 대선론이 맞습니다. 근데 만일 안희정 지사가 안 됐다고 가정을 하고 안희정 지사의 지지표가 안철수 전 대표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분산해서 나가게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땐 그땐 민주당 대선론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정 정도 빠져나가는 표들이 있겠죠. 근데 예.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우리 당이 50%를 넘었습니다. 당 지지율이. 그건 뭘 의미하느냐면은 일단 민주당 소속돼 있는 사람들을 지지하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전체. 많이 안 나갈 것이다. 많이 안 나가죠. 예, 당내에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당내에서 다 뭉쳐 있다고 생각해야죠. 안희정 지사의 표들을 보면은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던 표들이 많거든요. 그 지지 세력들을 보면은 그래서 그 지지 세력이 국민의당이나 또는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으로 나갈 가능성은 저는 뭐 10중에 1은 나갈지 모르지만은 대부분은 민주당이 그냥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그 후보가 단일화됐으니까 그분들이 바라는 염원은 정권 교체예요. 그게 강하기 때문에 흘러나가는 표보다는 남아있는 표들이 훨씬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근데 안희정 지사 그 지지도가 왜 이렇게 예상보다 높으냐에 대해서는 뭐 저는 좀 썩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것은 고윤 민주당 지지표도 물론 많겠지만은 그 중에는 민주당 후보군 중에서 안희정 지사가 그래도 좀 포용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지지한 유권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안희정 지사가 이제 말하자면은 경선서 물러나게 되면은 그 지지표가 이건 대충 짐작이죠. 한 반 또는 반 이상은 오히려 좀 타 후보한테 갈 가능성도 많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 점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뭐 나중에 결과를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저는 아니 제가 진단하는 것은 국민의당 쪽의 바람이죠. 제가 진단하는 것은 오히려 제가 정확할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로 좀 보고 싶은데요. 한 가지는 과거 이해창 총재께서 두 번 대통령 나오셨을 때 대세론이 이보다 더 셌습니다. 그런데 운동장에서 하루 내지 현장에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후보께서 이 부분을 좀 관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부분이 저는 한 가지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문재인 후보로 결정이 되면은
지금 이상돈 의원 말씀대로 이 사람에 대해서 국민이 지지했던 그 부류가 있고 또 정당과 함께 그 정당에 소속된 분들을 나눠서 이렇게 했었던 국민들의 부류가 있는데 하나로 딱 되면은 표는 분명히 분산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게 많으냐 적으냐는 것은 좀 야적 문제고 그래서 저는 지금과 같은 문재인 대표의 그 성적표 그거는 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홍 의원님은 지역구가 충청도시잖아요. 네네. 그 안희정 지사도 충청도잖아요. 네. 그러면은 충청도 분들이 안희정 지사 많이 지지를 했다가 만약 안 되면 그러면 딴 데 간다. 틀렸습니다. 요번에 반기문 그 총장 같은 예도 그만두면서 그분이 갖고 있었던 뭐 100이라는 숫자가 거의 나눠져서 분산됐지 않습니까? 네. 뭐 충청도다 하는 쪽으로 몰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신뢰로 보더라도 저는 이 문재인 대표의 결정되면은 안 지사의 그 표가 민주당이 그대로 남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저는요. 사람 심리가 자기가 던진 표가 사표가 되는 걸 절대 싫어하거든요. 아하. 내가 대통령 만드는데 기여했다. 이 심리가 있기 때문에 될 사람 쪽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당 후보로 문재인 후보나 누가 정리가 되면은 그쪽으로 표가 더 몰릴 가능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흘러갈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안풍이에요, 안풍. 네. 뭐 일부에선 같은 안씨니까, 안희정 한다면 안철수 할까? 안씨 동문회는 아니지만, 정치도 아니지만. 안풍. 지금 신문에선 나와요. 광주, 훈남에서 이렇게 했고, 부산에서 압도적이다. 근데, 안풍, 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 안풍이라는 게 이제 2012년, 그때를 이제 안풍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이제 우리 당이 호남에서의 안철수 후보가 사실 승리는 다 예상했습니다. 다만, 좀 예상보다 좀 압도적으로 이겼다 그거죠. 다 예상은 다 했던 겁니다. 그런 안풍은 솔직히 2012년과는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지지 가장 큰 차이가 연령층의 차이죠. 그것은 정치 환경의 변화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같이 좀 박스권에 갇혀 있었던 지지율은 저는 좀 이제는 탈피했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부터 좀 상승 추세에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유가? 네, 그 이유는 뭐래도 이제 좀 지지세가 좀 확인이 된 거죠. 네, 그게 경선이 이제 예상했던 대로 이겼다는 것은 맞지만은 그걸 갖다가 한번 가시적으로 사람들이 보고 또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홍보가 되면은 또 그런 기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일단 좀 상승세를 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안풍 있을 거라고 보세요? 안풍이 저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우선 이 안 후보가 지금껏 이제 정치를 해왔었던 여러 가지 캐리어가 아주 크게 대시를 하고 그리고 확실한 소신을 갖고 밀고 가는 이 부분이 좀 부족했는데 이번에 그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보여줬는데 그 진정성을 어떻게 마지막까지 호남에 계신 분들이 평가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전 두고 봐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 바람도 풍인데 바람도 크게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 초대형 태풍이 불어오면은 작은 바람에 휩쓸려 버리거든요. 그래서 안풍이 불지만은 그게 효과가 큰 바람이 더 세게 불어버리면은 그게 별로 풍인가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서른 의원님은 안철수 후보가 주장하는 양자 구도가 형성이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양자 구도는 쉽지 않을 거예요. 우선 이 후보들이라는 게 사실은 냉정하게 생각해서 이번 상황은 어떻게 흘러간다 이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차기를 노리고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유승민 후보라든지 심지어 이제 남경필 후보도 그럴 테이고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런 후보들이 내가 이번에는 안 되지만 차기에는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가지고 누구에게 표를 몰아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오는 기회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럴 가능성은 적게 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신에 당선 가능성이 비슷비슷하면은 그러면 양보할 수도 있습니다. 양보하고 난 뒤에
대가라든지 후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같은 이런 구도에서는 차이가 많은 상황에서는 양보해봐야 어차피 안 되는 거 아니냐. 나는 나를 부각시키겠다. 이런 판단을 하리라 생각해서 잘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예, 저도요, 일단에 우리 과거에 이런 단일화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2002년에 정몽준 후보하고 이제 노무현 후보, 또 이제 2012년엔 안철수 후보가 일방적으로 후퇴했죠. 근데 그때 보게 되면은 정몽준 후보나 안철수 후보나 사실상 당세가 있던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당에서 이렇게 어렵게 경선을 해서 대통령 후보가 된 것은 그건 사실상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그렇게 쉽게 포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대단한 유권자들의 국민들의 어떤 여망이 있지 않으면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그러니까 물론 우리도 기계적인 억지로 하는 단일화 그걸 기대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유권자들이 가서 아마 표심으로 또 몰아줄 수 있지 않겠나 이걸 생각하는 거죠. 네.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번 우리 정당의 각 정당들이 이념 대통령 선거를 치를 것이냐 하는 정당이 있을 것이고 하나는 정당의 목표는 정권 잡기 위한 것인데 내가 정당을 단독으로 못 잡아도 연정을 해서라도 잡겠다 하는 그런 소위 연정 그 부분이 지금 새롭게 부각이 되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6대 4 정도로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유인 즉슨 지금 각 정당이 정당의 목표는 정권 잡는 쪽으로 지금 3당이 가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게 정당의 목적이죠. 네. 그래서 이제 정권 잡는 게 목적이죠. 빅텐트라든지 연정이라든지 단일 후보가 상당히 이제 무르익고 있는데 각자 소위 정권 잡기 어렵다면은 연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단일 후보를 낼 수밖에 없는 이제 그 과정은 복잡합니다마는 전 목표를 위해서는 그 방법으로 가는 것이 대통령 선거에 임하는 정당의 모습이 현실이다 이렇게 볼 때 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우리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연정합니다. 특히 이제 국민의당하고는 같이 할 가능성이 거의 높다고 생각하는데. 좀 기분 나빠하는데. 아니, 선거 끝나고 난 뒤입니다. 선거 끝나고 난 뒤에. 선거 끝나고 난 뒤에 누가 이기든 간에. 아니, 국민의당이 집권을 하든 우리가 집권을 하든 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파트너가 원래 한 뿌리였으니까 국민의당이 될 터이고 심지어 바른정당과도 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곤란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소야대 국민이 될 거이기 때문에 연정은 불가피해요. 그 연정이 안 될 거라 생각하면은 그건 국정 운영을 못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연정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연정이 반민주당을 제외한 어떤 세력의 결속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논리로 제공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 생각해서 반론을 한 겁니다. 아니, 남자가 여기 갑자기 어떤 여자한테 어차피 우리 같이 살게 될 거니까 이렇게 이게. 네, 제 기억의 말씀이죠. 이른바 97년에 DJP 연합도 그 두 정당이 이렇게 서로 비방하거나 이런 게 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요, 지금 솔직히 지금 말씀드려서 지금 우리 전당대회도 분위기를 다 아시겠지만은 저는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이 그 민주당 탈당할 때 이미 다리를 불살라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선이라는 건요. 우리 당도 그렇고 다당도 다 마찬가지지만은 당내 경선 과정 보면 아주 온갖 소리 다 나오죠. 그래서 선거 끝나고 나면 또 하나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서로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치고받고 하지만은 끝나고 나면은 연장 모드로 들어가요. 자. 여러분도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요. 1043님 출근길에 듣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정치인들이 나와서 다툼이 아닌 웃음으로 대화해 주셔서 기분 좋게 출근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정치 문화에 정착되길 바랍니다. 저희가 계속 웃겠습니다. 7233님 서른 의원님께 여쭙니다. 지난 대선 때 양보한 안철수 후보를 밀어주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나중에 답해 주세요. 네. 자 6870님 정중도 코너 축하드립니다. 대내적으로 분열된 민심 수습 대안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중동 앞으로 열혈 청취자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샵 0945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의 의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드리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장갑도 지맥스. 지맥스. 생산 장갑도 지맥스. 지맥스. 헬스 장갑도 지맥스. 지맥스. 가죽 장갑도 지맥스. 지맥스. 장갑하면 지맥스. 대한민국 우리 장갑 지맥스.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지맥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김 사장님은 고민하던 공장 먼지 악취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박 사장님도 쉽게 없애기 어려운 식당 연기 냄새를 해결하려면 정답은 역시 우양집진기. 이제 25년 기술의 우양집진기로 말끔히 해결하세요. 집진기는 역시 우양집진기. 우양집진기. 검색창에 우양집진기.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297-0561. 모든 자격증 합격 시대 에듀. 공무원 시험 합격 시대 에듀. 취업 성공의 합격 시대 에듀. 이 시대의 모든 합격 시대 에듀. 합격의 공식 시대 에듀. 시대 에듀. 한계를 넘어 글로벌 리더가 된다는 신념으로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1968년부터 오직 프레스 제작으로 한 길만을 걸으며 세계로 나가고 있는 IDS의 도전과 혁신은 계속됩니다. 고객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주식회사 IDS.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안녕하세요, 지드래곤입니다. 실시한 건 시작도 안 하는 제가 요즘 뭐하고 지내는지 아세요? 바로 레볼루션. 레볼루션을 한다는 거 그 자체가 레볼루션. 리니지 2 레볼루션. 지금 다운로드 받으세요. 12세 이용가.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서 정치 계절에 여러분들께 수요일마다 이제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정중동. 이 정중동인데 또 약자를 제가 까먹었습니다. 아, 여기 있군요. 정치를 좀 하는 중년들의 동창회 약자죠. 정중동. 지금 스튜디오에는 세 분 나와 계십니다. 바른정당의 홍문표 의원,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른 의원이십니다. 이상은 나이 순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여기 나와 계신 세 분 의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후보 단일화 얘기하다 말았어요. 근데 참 서른 의원 우리 7234님이 여쭤본 거 대답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난 대선 때 양반 안철수 후보를 밀어주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때 양보하신 건 잘하셨죠. 네. 훌륭한 결단이었다 생각하는데 네. 근데 조금 제 개인 생각인데 한 2% 부족했다 생각합니다. 양보를 했으면 끝까지 내가 출마했다 이런 각오로 아주 전심전력으로 밀었더라면은 어쩌면 문재인 대표가 됐을 수도 있다. 그랬더라면은 지금쯤 후보는 전체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대세가 아니었겠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지나간 과거에 뭐 매달려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쨌든 이번에는 또 다른 국면이기 때문에 그때는 안철수 후보께서 잘하셨는데 이번에는 상황이 바뀌었고 그 사이에 또 역사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네요. 네. 이상돈 의원님. 네, 과거일은 과거일이지만은 다만 그때 안철수 후보의 안철수 대표 입장은 그 당시 도울 만큼 도왔다 이런 겁니다. 그래 거기에 대해서 일단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때는 뭐 이미 지난 일이니까 지금 와서는 뭐 부질없는 논쟁이라고 봅니다. 예. 과거사는. 예. 과거사는 부질없는 논쟁. 부질이 없나? 예. 홍문표 의원. 글쎄 두 당을 깊이
될 수는 없는데요. 단지 저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역사의 헌정사에서 가장 획기적이고 우리 국민들이 깜짝 놀랐던 연정은 DJP입니다. JP와 DJ는 상상할 수 없는 그때 그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연정을 한다고 선언을 하니까 거기에는 찬반이 심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새로운 정치의 어떤 정치의 역사는 거기서부터 전 쓰여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연정이라는 부분을 지금 문재인 후보께서는 앞서가니까 거기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겠지만은 이 뒤따라가고 있는 부분에서는 아마 연정 부분을 위해서 많은 지금 물밑에서 노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4대 6 정도로는 연정이 가능하고 단일화도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6이 단일화가 될 가능성이다. 60%가요. 예. 근데 사실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29일이잖아요. 그럼 대선까지 이게 41일 남았는데 이게 4월 15일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가시화가 돼야지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아마 하려면 시간이 촉박할 겁니다. 아마. 예. 근데 제가 지금 요것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 다음 주에는 늦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이제 내일 아침입니다. 내일 10시 반인가요? 그게 시작해서 모레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단은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언론에서 출석 안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 출석하겠다고 한 이유. 우리 아무래도 법학자시니까 이상근. 출석을 거부하게 되면은 사실상 뭐 묵비권 행사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실상 구속을 뭐 각오하는 게 되겠죠. 근데 구속을 피하려면은 출두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 당연하다고 보죠. 근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올 거는 좀 진작 특검이나 아니면 뭐 검찰이나 이렇게 나와가지고 좀 얘기를 해드리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도 많이 남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특징인 것 같아요. 또 주변의 특징인 것 같기도 하고. 한 템포 늦는 거. 한 템포 늦을 뿐만 아니고 모든 걸 자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내가 하니까 이건 무조건 된다. 내가 하니까 옳은 것이다. 나는 틀리지 않아. 나는 바르게 하고 있어. 이 생각에 그 일종의 환상인데 그게 잠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상 구속이 된다 그러니까 꿈에서 깨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자세를 보였던 게 국민들로부터 분노만 불러일으켰다는 건 이제 조금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나 이미 시간은 지나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어요. 지금 상황에서 뭐 종범들이 다 구속돼 있는데 주범이 구속을 피한다? 힘들 거라고 봐요. 예, 홍표 의원. 저는 이 구속 여부에 관한 문제는 대통령께서 몇 번의 기회 찬스를 놓쳤다. 다시 얘기를 하면은 국회에서 3분의 2 가결됐을 때 자기 표현이 있어야 된다고 봤습니다. 근데 그때 표현이 없었다는 것하고 두 번째는 헌재 결정이 났을 때도 자기 표현이 있었어야 됩니다. 대국민에 대한. 근데 거기에 대한 얘기가 없다가 지금 와서 이제 구속의 눈앞에 있으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최종의 상황은 우리는 지켜보는 것이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현명한 방법이 아니냐. 여기에 구속을 해라 하지 말라는 왈가왈부는 조금 지나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궁금은 하거든요. 구속이 될 것이냐 해라 마라가 아니라 국민 70%가 국민 70% 이상이 바라고 있는 사안인데 그리고 뭐 내용들을 보면은 주기 구속 안 되면 뭐 어떻게 누굴 구속한다는 거냐. 이게 일반적인 그 여론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판사가 결정을 하겠지만은 저는 구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구속 여부는 사실상 이제 검찰이 신청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 법관의 판단에 맡겨야죠. 그래서 그걸 두고서 언론이나 뭐 정치인들이 구속해야 된다, 하면 안 된다 말하는 것은 좀 그렇죠. 범죄를 벗어난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법적인 입장을 볼 때 이게 영장 기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조건 다 부인하게 되고 증거가 있는데 부인하게 되면은 그 법관의 입장에서는 그 상당히 그 불구속하기가 어렵죠.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본인도 문제지만은 그 주변 사람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한 번도 솔직하게
보고한 적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된 거죠. 근데요,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바라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되느냐, 구속됐을 때의 경우와 불구속이 됐을 때의 경우 두 가지 경우의 수로 나누어서 구속이 됐을 때라면 그러면 대선 판도에 영향을 어떻게 미칠 것인가? 예? 불구속이 됐다면 대선 판도에 영향을 어떻게 미칠 것인가? 이거를 지금 사실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홍문표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두 가지 경우의 수에서. 저는 구속 직전의 오늘의 상황도 대통령을 가까이 돕겠다고는 소위 친박, 골박. 이분들이 도운 게 아니라 도리어 더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면은 구속이 만약에 됐다. 예.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동요되지 저는 않는다고 봅니다. 구속이 됐다 하더라도. 네. 그래서 구속됐다고 그래서 뭐 친박에 다시 결합을 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상황까지 올 수는 없고 도리어 이 골박이라고 하는 친박 네. 그분들이 고립되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냐. 그것이 저는 민심이고 국민의 지금 여러 가지 판단이 아닌가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예. 서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비슷한 생각인데 네. 구속이 되든 구속이 되지 않든 별 영향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갖고 있는 정치적 영향력은 거의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 저 삼성동 그 본인 저 사택 앞에서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시위도 하고 하는데 그건 전체 국민에 비하면 거의 극소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분들의 고무되어 가지고 국민이 나를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극소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빨리 벗어나야 되거든. 더구나 그 사람들 자신이 박근혜 대통령을 자꾸 코너로 몰아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있어요. 어쨌든 구속이 되든 구속이 안 되든 간에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적 영향력은 끝났다고 봐야죠. 영향 없을 거라 봅니다. 네. 저도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은 뭐 지금 거의 없다고 보는데요. 근데 분명히 또 이런 정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흔한 말로 해도 너무하는 게 아니냐 이런 것이 있죠. 저만큼 했으면 물러났으면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정서가 말하자면 전통 보수층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확실히 지지했던 지역이랄까 계층에 상당히 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말하자면 정치의 환멸을 느껴서 뭐 대선에 뭐 기권을 하든가 하는 그래서 표심에 그래도 영향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분들도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뭐 수위는 아니겠지만 예를 들면 포수주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의 모습을 봤을 때 구속이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야, 좀 아까 이상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야, 이거 좀 너무 나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는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두고 봐야겠죠. 자,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9385님 세 분 의원님들 처음이라 그런지 너무 얌전하세요. 좀 더 치열하게 싸워주세요. 아닙니다. 아침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게 아침에는 이게 화목하게 갔다가 이제 저녁 때 그래야죠. 6872님 문 대세로는 비판만 했지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게 타오ber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5257님 대선 전까지 현재 상태를 뒤집을 반전 포인트가 있기는 할까요? 예, 지금 많은 분들이 문자를 계속 보내주고 계신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죠. 샵 0945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의 의견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질문 나왔습니다. 네. 5257님. 반전 포인트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홍문표 의원님? 뭐 최선을 다하는 게 정당이기 때문에요. 네. 저희들이 지금 2달밖에 창당된 지가 안 됐고 또 하나는 많은 후보가 나오다 보니까 저희 유승민 후보가 사실 지지율이 떨어진 것이 사실인데 이제 가닥을 하나하나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내부적인 일입니다만 조직이 저희들이 상당히 미흡했는데 이제 지구당 조직을 거의 완료를 했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나아지는 모습에 또 빅텐트 이런 것들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또 이상돈 의원님. 네. 우리 입장, 뭐, 이거 제 생각인데요. 뭐, 이번 같은 경우에 우리가 뭐 빅텐트를 지향한다, 뭐 이런 것은 후보나 당의 공식적인 생각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와 좀 철학과 방향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과는 뭐 자연스럽게 그런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그런다 과거 경험 볼 때도 그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어떤 경우라도 정당의 후보가 됐다는 것은 경선을 거쳐서 그 정치인한테는 굉장한 프리미엄이죠. 그렇죠. 네, 그걸 스스로 포기할 사람은 난 굉장히 거의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한 달 동안의 민심의 변화가 뭐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돈 의원님께서 갑자기 그 말씀하시는 건 무슨 생각이 나냐면 이전 대선 선거에서 무소속 조그만 당을 만들었던가 하여간 뭐 나갔던 분이 있어요. 근데 지지율도 형편없죠. 근데 이분이 미국에 갔더니 한국에 대선 출마했던 후보가 왔다고 엄청나게 대접을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래서 또 출마할 필요가 있구나. 그렇죠. 그 대통령 후보로 출마해서 더군다나 원내 교섭단체 정당에 대표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또 그거에서 물론 그런 교섭단체 고사하고 다른 후보를 지지해서 지지 받는 사람은 좋겠지만은 그랬을 경우에 그것은 상당한 정치적인 그럼요. 그 대가를 치르게 돼 있죠. 예. 그런 현실이 있지만은 그렇죠. 문제는 민심의 움직임은 그것도 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서른 의원님. 글쎄요, 이 정치라는 거는 생물이거든요. 살아있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전락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이 정치인데, 예. 어제 오늘 내일은 또 아군으로 변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단독으로 국정을 운영하기가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여소해야 되니까. 국민대당이 옆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파트너가 꼭 필요해요. 예. 오늘 세 분이 만났으니까 같이 한번 논의해보도록 하죠. 요 해장국집이 여기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농담을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끝나가면 당장 논의할 겁니다. 그럼요.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에 당장 논의하신다네 진짜. 당장 논의하시고 다음 주에 그 결과를 꼭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바른정당의 홍문표 의원,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른 의원, 이상 나이순이었습니다. 세 분과 함께 했고요. 자, 세 분 다음 주에 뵙기로 인사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신일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이고요.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